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2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부자들에게서 배우는 6가지 교훈 중 두 번째 교훈,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의 개인적 재정 상태가 쥐경주에 빠진 사람들의 삶을 잘 대변해준다. 우리 아버지는 수입 증가와 함께 지출도 늘어서 자산에 투자할 수가 없었다. 11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 결과 융자금과 신용카드 빚 같은 우리 아버지의 부채는 자산보다 훨씬 많았다. 117페이지 아래에 나오는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수입계산서와 혹은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그림이 100마디의 말보다 나을 것이다. 가난한 아버지의 재정상태의 대차대조표의 그림 상자로 볼 때 왼편의 자산은 아주 조금 나타나 있으며 부채 쪽은 전체의 상자로 그려져 있다. 반면에 부자 아버지의 재정상태의 대차대조표의 그림 상자에는 자산의 상자는 전체로 나타나 있으며 부채 쪽의 상자는 가난한 아빠의 자산 상자 크기의 그림이다. 부자 아버지의 재정 상태를 보면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자산이 수입을 많이 창출하여 지출을 해결하고도 남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소득은 다시 자산에 재투자된다. 그러면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며 그 결과 수입도 함께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118페이지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 그림을 보면 아래에 나오는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수입계산서와 혹은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그림은 수입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자산에 투자하여 부채를 사지 않으니 지출로 빠져나가는 돈 역시 적으며 계속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재투자를 반복하여 자산을 불리는 이것이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이다. 중산층은 계속해서 재정적 어려움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들의 주요 수입은 임금에서 나오며 임금이 높아지면 세금도 높아진다. 그리고 임금이 늘어나면 같은 비율로 지출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주경주라는 말이 성립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집을 주요 자산으로 여기면서 수입이 나올 수 있는 자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119페이지 중산층이 계속해서 재정적 어려움의 상태에 처하게 되는 이유 그림을 보면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수입계산서와 혹은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왼쪽 편의 자산 상자는 아주 적고 오른쪽의 부채 상자가 전체를 차지하여 임금으로 받은 소득이 지출로 모두 빠져 나가는 그림으로 나타나 있다. 집을 투자로 여기고 임금이 오르면 더 큰 집을 사거나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빚에 짓눌린 오늘날의 사회를 초래했다. 소비가 늘어나는 이런 과정 때문에 사람들은 빚을 더 지고 재정적으로 더 불확실한 상태에 처한다. 정기적으로 승진이 되거나 임금이 올라도 결과는 늘 똑같다. 이것은 빈약한 금융교육에서 비롯되는 위험성 높은 삶이다. 1990년대의 구조조정 등으로 엄청난 실업자가 생기면서 중산층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불안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회보장제도로 곤경에 처해 있으며 더 이상 퇴직 이후의 삶도 보장될 수 없다. 중산층은 겁에 질려 있다. 다행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뮤추얼 펀드를 사기 시작했다. 뮤추얼 펀드란 미국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후 그 운영 수익을 투자자, 즉 주주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나누어주는 투자 신탁이다. 이와 같은 투자 증가는 미국 주식시장에 엄청난 반등을 낳았다. 갈수록 더 많은 뮤추얼 펀드가 생겨나면서 중산층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뮤추얼 펀드가 인기를 얻는 것은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 구매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융자금을 갚느라 정신이 없다. 그들은 또 아이들의 학자금과 신용카드 빚도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투자는 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 또 뮤추얼 펀드에 여러 다양한 투자 수단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돈이 분산되어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이들처럼 교육받은 중산층은 뮤추얼 펀드 매니저와 금융 컨설턴트들이 퍼뜨린 재산 분산화의 교리를 믿는다. 즉, 안전하게 살라는 것이다. 위험성을 피하라는 것이다. 정말로 비극적인 것은 초기에 돈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산층이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안전하게 사는 이유는 돈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자할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부채만 잔뜩 입고 수입을 창출하는 진짜 자산은 없다. 대개 이들의 유일한 수입원은 직장에서 받는 급여이다. 이들의 삶은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의존한다.
그래서 정말로 평생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들의 유일한 수입원은 직장에서 받는 급여이다. 이들의 삶은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의존한다. 그래서 정말로 평생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런 사람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이들은 다시 안전하게 살 수밖에 없다. 열심히 일만 하면서 세금만 잔뜩 내고 빚에 허덕이기 때문이다. 내가 입장에 서두에서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비결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 이런 차이를 안 후에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사는 데만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이 부자로 가는 길로 들어서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 길을 계속하면 자산이 자꾸 늘어난다. 그리고 부채와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점점 더 많은 자산을 사는 데 투자할 수 있다. 조만간에는 자산이 아주 튼튼해져 더 위험한 투자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 100%에서 무한대에 이르는 수익을 줄 수도 있는 투자, 5천 달러의 투자가 100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는 투자 말이다. 이는 중산층이 너무 위험한 것으로 보는 투자이다. 하지만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단지 돈에 관한 교육과 지식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너무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은 것이다. 당신이 남들과 똑같이 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는 결과를 얻게 된다. 121페이지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수입계산서와 혹은 손익계산서의 수입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지출은 정부를 위해 일한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그림을 보면 자산은 비어있고 부채라는 은행을 위해 일한다라고 그려져 있다. 116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R&D 재테크 투자연구소 제공. 감사합니다.